네,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개인 투자자들 한 주 동안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네이버 대신 카카오 쪽으로 돈이 좀 몰린 것 같고 두산그룹주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네요. 또 청약들 많이 하셨나 봅니다. SD 바이오센서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먼저 그 카카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카카오 뭐 주가 좀 갑자기 빠져가지고 많이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좀 예고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 주가 올해만 해서 2배 올랐거든요. 2배 오른 상태에서 약간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일부 있었던 데다가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사실 상장하기 전에는 주가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고 나면 이게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카오뱅크를 투자하기 위해서 또 카카오에서 자금을 빼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 희석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공모가 뭐 약간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금감원에서도 약간 이제 그 일정을 좀 이제 연기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페이의 이제 상장 일정이 4분기로 미뤄져 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역시 주가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4만 원 초반대까지 한번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뭐 비중을 줄일 이유는 없고요. 이런 악재들은 다 지금 현재 상황에선 반영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4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좀 그 매도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주가 또 장기간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이니까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보유하시면서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 IPO가 뭐 상반기에는 주가 활력 요소가 됐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좀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나 봐요. 관망 의견 내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SD바이오센스 한번 살펴볼까요? 첫날 화려하게 그래도 그냥 좀 올랐다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보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다 안 좋아요. 사실 지수 올라가면서 다 같이 빠지는데 진단키트가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미 이걸 선반영했다고 보는 것 같고 어제 미국에서도 경제가 재개될 때 수혜받는 코로나 피해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여행이나 카지노나 이런 업체들이 좋았는데 한국도 오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진단키트 회사들은 주가 역으로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오늘 SD 바이오센서, 뭐 시젠 같은 기업들이 같이 빠지는데 다만 여기서 뭐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매수도 적극적으로 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 주주분들은 아직은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공모가하고도 가격 차가 얼마 없는데 PER이 3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건 역시 앞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 진단키트 말고도 또 이 진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또 포트폴리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 좀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나 매도보다도 역시 이 종목도 조금 일단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관망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관망 의견이 나왔는데 반대로 비중 확대 의견 주실 종목은 없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중에 LG 디스플레이 이 기업은 좀 지금 자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올해 4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요. 지금 3개월 동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힘이 없는 상태로 지금 흘러내렸는데 22,000원 정도면 가격 매력이 있는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가 보통 평균적으로 이 하락 사이클하고 이제 그 상승 사이클이 있는데 그 주기가 굉장히 좀 이제 이 상승 주기가 좀 짧아요. 보통 이 하락 주기가 한 16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 상승 주기가 보통 9개월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상승 사이클을 그린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 업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선 꺾이는 거 아니냐. 역시 피크아웃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답답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가해서는 안 될 게 이제는 OLED가 새롭게 부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LCD였지만 OLED라는 새로운 이제 그 제품이 나왔고 OLED TV도
요즘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아마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TV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애플에 또 중소형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겸비를 해봤을 때 지금 주가는 뭐 물론 이제 10개월 정도의 사이클이 끝나간다라는 불안감도 있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OLED가 붙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견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시크릿 노트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시크릿 노트는요.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탄소 국경세를 준비 중인데, 도대체 이 탄소 국경세가 뭐길래 요즘 참 방송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뭐 그 주제가 뭐냐면요. 네. 그 핏포 그 55라고 하는데 이제 55%에 맞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990년 있잖아요. 그때 탄소 배출량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 100보다 55%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30년이 됐을 때는 탄소 배출량이 그때보다, 그때 100이면 4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낮춰야 되는 걸 의미를 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강제적으로 하는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뭐냐면 이 탄소 배출을 1톤 할 때마다 일단은 그 수입업자, 그러니까 EU에서 뭐 예를 들면 포스코가 철강을 수출을 할 때 유럽에 그 수입업자한테 그 관세를 부과해버려요. 그럼 이제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포스코한테 요구를 하겠죠.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달라고. 그럼 이제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거를 탄소 국경세를 안 내려면 방법은 뭐가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을 하든가, 아니면 탄소 저감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에코프로 HN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인데, 이런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앞으로 고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탄소 배출권도 당연히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제 돈을 주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4분기에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EU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걸 뭐 강제화하는 건 아니지만 수소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이번에 한번 좀 크게 올라갔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친환경 쪽은 구조적인 성장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 세계 뭐 대세의 흐름이네요. 주목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종목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까요? 네. 종목 한 4개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SK인데, SK는 이제 수소 관련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연료 전지 회사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고, 주가도 지금 워낙 못 갔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OCI가 또 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폴리실리콘 그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그쪽 지역에서 생산하는 거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도 예상이 되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휴캠스가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했지만 한국에서 탄소 배출권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휴캠스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ETF예요. 미국 ETF인데 KRBN이라고, 이게 바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런 이제 뭐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KRBN 여기에 ETF에 딱 투자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친환경 투자 사실 이것만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ETF에서는 한번 KRBN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시크릿 노트도 한번 열어볼게요. 보니까 IT 하드웨어 섹터 하반기에는 반전이 있나라고 주제를 잡아오셨어요. 딱 오늘 IT 하드웨어 업체들이 주가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서요. 네, 오늘 이제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섹터 되게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반도체 장비,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부품, 여러 가지 뭐 패키지, PCB 같은 이런 쪽, 카메라, 모듈 뭐 이쪽 많이 들고 계실 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기 속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다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섹터들인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완성품 이 매출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생산을 못 하게 됐고, 그러니 당연히 부품 회사들이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적 부진 우려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도체 공급이 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지금 신제품이 이제 다음 달부터 나오거든요. 삼성의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고 한 3개 정도가 출시될 것 같고, 또 애플의 새로운 신제품도 지금 나오게 되고요. 또 DDR5 같은 이제 또 새로운 규격의 반도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또 적용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5G 스마트폰 쪽에 대해서 중국에서 일단은 그동안 되게 안 팔렸거든요. 좀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상반기 내내 정말 왕따당했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력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다만 이제 제가 워낙 많은데 그 중에 좀 주요 키워드로는 일단 이제 패키지 기판, 뭐 PCB 업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DDR5, 또 5G 스마트폰, 그 OLED도 이제 아이패드 같은 데 많이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커질 텐데 OLED, 그리고 전장 부품 뭐냐면 뭐 자동차 부품이라기보다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자율주행 카메라 있죠. 그걸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장 부품까지 해서 한번 좀 눈을 돌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종류별로 하나씩 사봐야겠다라고 쓰신 분들 네. 계시는데, 이런 분들 좀 투자 지침이 될 수 있게 각 키워드마다 관련된 종목 네네네. 어떤 걸 보고 계셔요? 이게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대표 기업들만 제가 좀 추려봤으니까 네. 좀 조정 나올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패키지 기판은 이제 반도체용 기판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게 대덕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또 심택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올랐으니까 오늘 접근은 하지 마시고 조정이 좀 나올 때 한번 PCB 업체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DDR5가 이제 내년에 드디어 나와요. 그래서 DDR5로 이제 반도체들이 바뀌는데, 결국 거기에 관련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비코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테스트, 검사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바로 유니테스트라는 장비 회사도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5G 스마트폰 하면은 와이스롤이라는 이제 주파수 필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OLED도 이제 앞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또 장비 회사 대표주인 AP 시스템 눈여겨보시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카메라 만드는 회사들 파트론, MC넥스가 있고, 인탑스는 뭐냐면은 카메라는 아닌데 자동차 부품도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탑스, 파트론, MC넥스 요 기업들까지 한번 메모하셔가지고 좀 좋은 가격이 오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개가 됩니다. 저희가 좀 보시기 편하라고 표로 준비를 했으니까 메모도 좋고요. 이거 사진 찰칵 찍으셔가지고 투자 앞으로 하시는데 조금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적 발표는 2부 그리고 시장 끝나고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전망치와 함께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